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북 리뷰를 해보면서 저의 올해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책은 엄마의 20년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이 책에서 역시나 말하고 있는 거는 내가 돌봐야 되는 대상, 그리고 나의 지금 현재 포지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대상, 내가 돌봐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었어요. 내가 엄마가 되고 누군가를 돌봐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 서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좀 이기적이고 싶어도 굉장히 그게 잘못된 것 마냥 인식하게 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더 많이 돌봐야 되고 이 사람을 챙기는 게 맞는데, 내가 조금 더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할 때 그것조차 사치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굉장한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이런 오해에서 오는, 자기를 좀 질타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 가족, 내가 돌봐야 될 자녀, 그리고 내가 케어해야 되는 대상들도 정말 정말 중요하고, 저도 가르치는 직업을 오랫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돌봐야 되고 돌봐야 되는 일들까지 생각하면 마치 막 주객전도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제가 본질에서 가장 강하고 중요한 그 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멀리 가면 딱 스트레스가 거기서 저는 오는 편이거든요. 아, 내가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나를 먼저 신경 쓰고 챙기고 근본적으로 나를 온전하게 케어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여기에서 저는 진짜 뿌리를 박은 그 근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많이 멀어지면은 진짜 위험하다라는 신호를 제가 느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오죽하겠냐고요. 제가 그렇게 근본을 잡고 가면서도 가끔씩 많이 멀어진다거나, 그것을 조금 오랜 시간 동안 안 보고 있는다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근본 뿌리를 거의 바꿔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남한테 다 퍼준다거나 남한테 내 온 시간을 다 배려라고 생각하고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다 퍼주는데, 결국엔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너무나도 후회할 일이라는 거죠. 나 자신은 어디 갔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요, 사실. 내가 그 자녀에게나 그리고 케어를 해야 하는 그 대상에게 쏟은 시간과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나의 막 정성과 여러 가지들이 투자가 된 대상이 있을 텐데, 그게 사랑으로 그냥 온전히 주는 시간이 아니라 나중에 이런 식으로 서운함이라든지 다양한 복잡한 감정이 들 것 같으면, 저 시간들이 결론적으로는 거의 뭐 실수가 아니었나 싶어요. 나를 온전히 돌보지 못하고 내 자아는 오히려 도태되고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을 다 깎아먹었고, 이렇게 됐다면 그 돌봄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이런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작가님의 그런 또 이야기,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 아이가 3살이 됐을 때인가요? 터키로 같이 여행을 가게 됩니다. 시부모님한테도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예 말이 안 통할 것 같은 대상에게는 하얀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개방적이었고, 자녀 교육에만 쏠리는 게 아니라, 남을 돌보는 일에만 쏠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성장시키는 것과도 이게 같이 디벨롭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녀 교육을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독립적으로 또 분리가 되면서 서로가 분리불안하지 않는 단계 있잖아요. 내가 이 애 옆을 떠나면 안 되는데, 내가 항상 얘를 챙겨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 이게 꼭 자녀가 아니더라도 좋아요. 뭐 이 사람이 별론 거 알면서도 계속 연애를 하고 계신 분이나 이 사람이 정말 정말 헤어져야 되는 대상임에도 계속해서 뭔가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 대상이나, 계속해서 이 사람한테 시간을 쓰고 내 마음과 여러 가지 신경 쓰는 모든 것들이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내가 쏟고 있는 그 감정이 진짜 진실한 사랑인가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연민이나 다양한 감정들 때문에 내가 발목이 잡혀서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이 사람한테 내가 하는 행동이 나한테는 최선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는 또 나대로 온전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끔 이쪽에 있는 그 대상이 나를 만들고 있다. 아니면 이 사람 때문에 나 스스로가 그렇게 망가지고 파괴되고 있다면은, 이거는 온전한 관계도 아닌 것이고, 그 사람에게 내가 주고 있는 희생이나 사랑들이나 이런 것들도 근본적인 사랑이랑 희생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투자를 하고 시간을 쓰고 애를 쓰는데도
뭔가 내 자아가 계속 깎여 내려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방향을 좀 잘못 잡으셨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꼬집어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력에 빠지신 여성분들이나 자녀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더욱더 많이 공감이 될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쉽게 어떤 식으로 무기력한 데서 벗어나게 하고 오해가 있을 법한 그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뭔가 변화를 일으켜줄, 다시 좋은 방향으로 뭔가 쉽게 좀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잘 루틴 같은 것들도 소개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중에서 활동비를 20만 원씩 정해서 쓰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루틴이 될 수 있겠다. 왜냐면 쓸데없이 돈을 아낀다고 하면서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데도 인색해지는 거예요. 마음도 시간도 돈을 쓰는 것도. 근데 이렇게 돈 쓰는 것부터가 나한테 인색해지면 정말 도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이렇게 꼬집어주는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서 또 뮤직 슐레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뮤직 슐레 같은 경우는 학부모 상담도 있고요. 그리고 여자 연주회 같은 거를 하고 나면은 학부모님들이 찾아와서 우리 애가 잘하고 있는지 이러면서 많이도 물어보시고, 성인들은 이제 뒤늦게 음악을 하는 거니까 항상 이제 수업 때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데 고등학생들도 중학생들도 자기 표현하는데 좀 서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항상 그걸 알고서 대신해서 막 물으러 오시고 이러는데, 그런 거 보면은 좀 한국이랑 비슷해요.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되게 독특한 케이스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또 제가 알던 18살 독일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거의 학교에서도 인재라고 하는 애예요. 근데 겉모습은 진짜 파란 머리로 이렇게 다니고 맨날 옷도 휘황찬란하게 입고 다니고 굉장히 개성이 강한 친구예요. 하지만 그 수학 같은 경우는 그 조기 입학이 가능할 정도, 1년 정도 빨리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실력을 갖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학교에서도 막 밀어주고 조기 입학을 시키려고도 하고 이런 입장이었는데, 엄마는 너는 그냥 알아서 잘 하니까 이러면서 수능이 이제 1년 남았는데 거기도 이제 수능을 쳐요. 근데 저녁밥도 안 차려주고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저녁에 막 방울토마토 이런 거 막 사들고 집에 가요. 자기 저녁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이런 식으로 밥도 엄마가 거의 안 챙겨줘서 스스로 해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독립심이 강할 수밖에 없고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는 무조건 수험생 엄마들이면 미친 듯이 애들을 돌봐야 될 것 같고 절대 애 밥 굶기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막 태워다 오고 태워다 가고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굉장히 독특한 가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국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인드가 강한 분이다. 이 책을 쓰신 작가님께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보는 내내. 그리고 제가 버킷리스트를 항상 썼었거든요. 25, 6살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의무적으로 쓰려고 하지 않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해야지 이런 마인드에서. 왜냐면 이제 26살 넘어가니까 뭐 열정이나 글을 쓰는 이런 거보다 몸이 빠른 거예요. 이미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실천력이 높아지면서 굳이 이렇게 글을 쓰지 않게 되는 그런 쪽의 변화도 생겼었고, 혹은 다른 방면으로 봤을 때 하루하루 진짜 치열하게 현실에서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아예 그런 것들을 들여다볼 시간도 안 나고 머릿속에 그런 여유, 틈, 공간 이런 것들도 없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삶의 주기에 따라서 버킷리스트를 세워야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많이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무조건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걸 통해서 어렸을 때는 진짜 발전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먼저 하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고립된 정말 힘든 순간이 또 찾아왔을 때는 버킷리스트 꿈도 못 꿉니다. 이거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럴 때도 그 주기로 계속 습관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에너지가 생겼을 때나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또 생각이, 자극이 왔을 때 빨리 그거를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장기전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제가 목표했던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장기전이 되면서 그거 하나를 클리어하기 전까지는 다른 목표를 거의 세우지 않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좀 그때는 또 그것만의 고충이 나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 다른 뭐 목표를 생각하고 이룬다라는 거는 나름 좀 사치 같은 느낌이기도 했어요, 스스로에게는. 왜냐면 그 목표가 너무나도 뚜렷했고 그것만이 일단 답이 아닌가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장기전이 되다 보니까 거의 뭐 전쟁이었죠. 그래서 전쟁이 그렇게 장기전이 되면 될수록 상처도 많이 나고 그게 아물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거기서 또 많이 배우고 기술들을 터득한 것 같긴 한데 일단 살아남았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남아서 또 다른 이제 현장에 또 뛰어들게 되면서 또 그 현장에서 또 치열하게 또 삶을 살아가고 거의 뭐 30대 들어서기 전과 후는 굉장히 빡빡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시간인 것 같아요. 과도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뭐 제가 버킷리스트가 있어서 그걸 이루고 싶은들 여러 가지 또 환경적인 비바람이 닥치면 내가 하고 싶은 거보다는 집에 불이 났으면 집에 불부터 꺼야 되잖아요. 저는 버킷리스트 만들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것만은 딱 이렇게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버킷리스트 기준은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약간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밸런스를 맞추면서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편이에요. 그냥 감정선에서 내가 기분 좋고 끝날 것 그런 것들은 뭐 꿈꾸지 않는 성향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저는 현실에 가까운 버킷리스트를 갖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5가지만 오늘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 또한 책을 내고자 하는 지금 그런 버킷리스트가 있는데요. 좀 길게 잡으려고 했는데 가능하다면 저는 원래 글을 되게 빨리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칼럼도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기고하고 했을 때 저는 뭐 마감일 이런 거 어겨보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요. 저는 정말 앉은 자리에서 뭐 A4 용지 3장, 4장 이런 거는 그냥 바로 금방 써내리거든요. 그래서 글 쓰는 거는 저한테 굉장히 편안한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은 빨리 만들 수는 있겠다. 근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가 방향을 잡지 않았었고, 마음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생각이 좀 오래 길게 있었긴 하지만 아직까지 실행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올해는 책을 빨리 완성해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출판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글을 쓰는 데 있어서는 많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으로 한번 써볼까 했는데 아마 1차로는 자서전에 살짝 가깝게 1차 자서전에 가깝게 아무래도 제가 아직까지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나중에 더 큰 스토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 기준에서의 그런 스토리들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튼 책을 보시면 나중에 정말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그런 또 자서전 개념의 책을 먼저는 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음성 쪽이나 발성 쪽으로도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브 40만 구독자 만들기인데 좀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고 세 번째는 앨범 작업을 해볼까 하는 마음 제 노래를 제가 노래한 여러 가지 트랙을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좋은 그런 음질로 들어보실 수 있게끔 하려면 앨범을 남기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또한 한번 그 작업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것도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곧 공지를 드릴 건데 제가 발성 쪽으로 계속해서 스펙을 쌓아나가고 있는데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2가지의 분야 마인드셋과 연주자 과정 이렇게 해서 제 이름을 딴 아카데미를 오픈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곧 공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단은 올해 버킷리스트니까 캐나다에서 한 달 정도 여름에 있고 싶은 생각이에요. 근데 자꾸 코로나 이렇게 하니까 또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올해 초에 제 가장 친한 사람과 이제 얘기를 하기를 캐나다에서 한 달 있어 볼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캐나다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있는데 스카이프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꽤나 됐거든요. 1년 정도 됐나? 꽤나 오랫동안 저한테 화상으로 수업을 받고 있는데 항상 놀러 오라 그래요. 정말 저를 보고 싶어하는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캐나다에 가면 만날 사람도 있고 뭐 여러모로 하필 캐나다로 또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5개의 버킷리스트를 저는 올해 한번 이뤄보고자 설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제가 뭐 책 리뷰도 하고 제 버킷리스트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올해만큼은 내가 버킷리스트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해서 시스템화 시키고 그러고 나서 또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뭔가 풀어져서 해야 될 때는 또 그 자유를 느끼시고요. 근데 올해 내가 진짜 분명히 버킷리스트를 좀 세우는 쪽이 훨씬 더 좋겠다 하시면 역시나 세우셔야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 마치시고 한번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